처음엔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개발 목적과 달리 쓰이고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약물들이 있다? 안녕하세요.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하게 들으실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개발된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이거 아세요? 하면서 이야기하시면 주위 분들이 오 할 만한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해 놓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미녹시딜입니다. 미녹시딜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 탈모 치료제인데요.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원활하게 이동하게 해주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모낭에 더 많이 공급해서 발모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최초의 개발은 1950년대에 궤양 치료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시험 도중에 궤양 치료 효과보다는 혈관 확장 효과가 더 좋은 것이 발견되어서 고혈압 치료제로 상품화가 되었는데요. 이 미녹시딜을 복용한 고혈압 환자들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몸에 털이 증가되는 다모증과 대머리 고혈압 환자의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부작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에 다시 탈모 치료약으로 연구를 해서 FDA 승인을 받아 현재 탈모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페시아입니다. 프로페시아라고 알려진 피나스테레이드 약물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약물입니다. 신체 내에서 5알파 환원 효소가 테스토스테론을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바꾸는데 이 DHT가 유독 머리의 모낭에 작용해서 탈모를 일으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이 5알파 환원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남자아이들 일부에서 이 효소의 결핍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DHT 수치가 매우 낮고 전립선의 크기가 작고 남성형 탈모와 여드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피나스테리드를 개발하였고요. 하루 5mg 정도를 사용하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인 프로스카라는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약을 복용한 환자 중 일부에서 탈모 개선 효과를 보여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1일 1mg 제형을 만들어서 프로페시아로 판매하여 탈모 치료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는 완전히 우연한 발견은 아니고 처음부터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맡고 계시는 보톡스입니다. 이 보톡스도 사실은 미용 목적으로 개발된 약은 아닙니다. 보톡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세균의 독소인데요. 원래 보툴리눔 독소라고 해야 맞는 말이지만 보톡스는 사실 제품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초코파이나 봉고 트럭처럼 처음에 브랜드명이 그대로 이름처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과에서 사시의 치료 목적으로 소량의 보톡스를 근육 마비 효과를 얻기 위해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눈꺼풀 경련, 사시 치료의 효과를 인정받아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눈꺼풀 경련을 치료하던 중에 미간 주름이 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로부터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미간 주름의 개선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미용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아그라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비아그라의 성분은 실데나필인데요. 원래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개발한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 고혈압 치료제로는 효과가 많이 부족하고 협심증 치료에도 기존의 니트로글리세린에 비해서 작용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작용으로 발기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 보고가 되었고 이미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한 제약회사에서는 이 약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오늘날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약이 되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거꾸로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알리스를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다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세상만사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의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은 원래 진통제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미 기원전 4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버드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해열 진통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아스피린의 성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혈소판 응집을 막아서 혈액 응고가 억제되어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실이 알려졌고, 이 혈전을 억제하는 효과로 인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 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심혈관 치료용 아스피린의 판매 수가 해열 진통제로 사용하는 아스피린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팔리고 있으니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스피린을 본인 임의대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처방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오늘은 모임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기 좋은 처음 개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저는 더욱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이였습니다.